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20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적게 집계됐다고요? 네. 임금을 주면서 20대를 새로 채용한 일자리, 지난 2분기에 145만 4천 개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8.6%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기업이 새로 세워지거나 기존 기업에서라도 사업이 확장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해야 신규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심상찮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가 수출도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처럼 되는 곳 몇 곳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채용할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곳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연령대 특성상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 줄면 전체 일자리 개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대 이하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일자리, 전체적으로 305만 9천 개에 그쳐서 역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취업자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은 한 명이지만 일자리는 두 개가 있는 걸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개수는 지금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전체 기회의 개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0대 이하에서 이런 기회의 개수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청년층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20대 인구도 변화가 있나요? 네, 20대 이하의 인구가 1년 만에 24만 명 넘게 3% 가까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을 하고 있든 찾고 있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 비슷한 비율로 보시는 것처럼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 일자리의 감소세는 8.6%, 마이너스 8.6%.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의 2배를 훌쩍 넘는다는 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걱정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특히 내수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에서 청년층을 신규 채용한 자리의 수가 역대 가장 적은 20만 6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보다 더 적어서 최근의 내수 부진 수준을 다시 한번 방증하고요.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수준을 볼 때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제조업에서도 20대를 신규 채용한 자리는 1년 만에 2만 2천 개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숫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1년 동안 1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청년층 일자리는 30대에게도 중요하죠. 30대 채용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나마 30대 일자리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었다는 것은 안도할 만한 부분이긴 한데요. 30대에서도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자리 자체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20, 30대를 관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20, 30대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올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기관에서 올 들어서 3분기까지 새로 나온 청년 일반 정규직 1만 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연간 2만 7천 명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4분기에 사람을 크게 늘려 뽑지 않는다고 하면 1만 5천 명을 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곳까지도 요새 기업들이 많이 그러는 것처럼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근데 그나마 공공기관은 정부가 청년 신규를 많이 뽑아라, 사람이 줄면 주는 만큼 뽑아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만요. 전체 노동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경제가 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청년에게 기회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잠재력도 제한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20대 알바 안 쓴다는 자영업자의 한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무리 사람이 급해도 20대 쓰지 말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한다는 글쓴이는 최근 20대 알바를 채용했다가 여러 번 되었고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며 요즘 20대는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을 줄 아는 세대라고 성토했는데요. 책임감을 바라지도 않고 본인 일을 1인분만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일을 가르쳐줘도 0.5밖에 못한다며 기본적 예의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일하다가도 한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말했는지 부모에게 전화가 오더라며 20대 초반 알바를 쓰는 게 손님 스트레스보다 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0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이 글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반면 일부는 성급한 일반화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없는 20대, 일은 못하고 노동법은 빠삭하다, 업장 분위기 관리도 사장님의 능력, 세대 갈라치기 심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클릭이었습니다. 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한 가게 업주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가게 사장님 몰래 접수된 배달 주문을 마음대로 취소해버린 건데 그 횟수만 무려 239차례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로 따지면 500만 원이 넘는데요. 결국 이 직원은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부산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20대 여성 A씨. 열심히 일하기는커녕 넉 달간 배달앱에 들어온 주문을 239차례나 취소했습니다. 총 536만 원입니다. 또 60차례에 걸쳐 약 42시간 동안 배달앱에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 할 말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배달앱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또 A씨는 배달 취소에 대해서도 손님이 전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하거나 식자재가 없을 때, 그리고 혼자 근무하는데 배달이 몰릴 경우,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A씨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배달 취소로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은 앞서 여러 차례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사례처럼 해당 직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자신을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 업주라고 밝힌 B씨. 지난해 B씨는 배달 주문 내역을 확인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거절한 배달만 900여 건, 금액으로만 따지면 2,70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아르바이트생의 배달 주문 취소로 한 달 사이에만 23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소비자들이 이곳에 이제 물품을 구입하려는 어떤 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위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 금액이나 행위의 양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심각하다고 여겨지면 실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죠. 원래대로라면 벌을 수 있었던 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산정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성과급이나 연봉 등의 불만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에 MZ세대 젊은 직장인들은요, 경영진에게 직접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데요. 회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밤사이 많이 봤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일부 직원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SNS 계정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거둔 실적에 비해서 성과 분배가 적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직원들의 주도로 전달된 메시지라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21년 SK 하이닉스에서도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경영진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삼성전자에서도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7년차 직원이 공개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불이익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MZ세대가 기업의 주류로 떠오르며 경영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비단 진상 손님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양심적으로 음식을 포장해가는 아르바이트 직원 때문에 한숨 짓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계산하는 건 1인분, 가져가는 건 4인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장 없을 때 판매하는 메뉴를 1인분만 결제하고 4인분어치 포장해가는 직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끔 퇴근할 때 순댓국을 포장해 간다며 무료 제공이나 직원 할인을 따로 해주지 못하고 1인분에 9,000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가게 냉장고에 거의 4인분에 해당하는 포장이 있기에 CCTV를 봤더니 휴식 시간에 직원이 4인분을 포장했고 결제는 1인분만 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엔 직원 회식도 따로 챙기지 못하고 보너스도 준 적 없으니까 회식 한 번 했다고 생각하며 따로 지적하진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해당 직원이 나중에 또 휴식 시간에 2인분만 결제하고 음식은 4인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초보 사장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하다며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물쩍 넘기면 안 된다는 이해. 도둑은 도둑일 뿐 비양심 직원은 같이 일 못하지. 포장은 사장이 있을 때만 된다고 구체적으로 교육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힘든데 아르바이트 직원의 황당한 행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알바생이 이래도 되나요? 사장님의 하소연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된 아르바이트 직원이 마음대로 카페 음료를 먹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글을 쓴 한 카페 점주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와 캔 음료를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간다고 설명했는데요.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또 다른 글쓴이도 비슷한 경험담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CCTV를 봤더니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 2명이 손님 응대는 하지 않고 주방에서 온갖 재료를 부어 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해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없는 가게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마음대로 한다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어이가 없었다는데요. 평소 아르바이트생들의 간식을 사다 주고 국밥 정도는 해먹어도 된다고 했던 호의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요즘은 알바생이 상전 기본만 지켜줘도 황송할 정도, 보면 지인한테도 퍼주더라 이 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계약서에 1일 1식 1음료 제공이라고 확실하게 써두면 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